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바로 부산 앞바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많은 비와 바람이 불고 있으니 특히 부산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계속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오늘 외출은 좀 삼가하시고 가능하시면 출근 시간도 좀 늦추시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태풍의 경로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부산 바로 앞에 이렇게 태풍의 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거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태풍의 경로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은 지난 목요일 이후 2일 연속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한 것인데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제 4%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취업자 수의 어떤 회복이 있으면서 실업률이 10%에서 8%로 떨어진 것이 그나마 시장을 조금 끌어올린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6%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81%,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 그나마 마이너스 1.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동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미국의 그 빅스지수라고 해가지고 공포지수가 훨씬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스지수는 주가지수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공포지수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공포지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주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테슬라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이렇게 500불, 498불을 종가로 찍은 이후에 물론 이제 한때 500불도 넘었었죠. 찍은 이후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6%에서 20%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날 2.78%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떤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해야 되죠.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한 건데 S&P 500 지수에서 S&P 500 지수의 편입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에 마이너스 6%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에 그 테슬라가 분기별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드라마틱하게도 테슬라가 지수의 어떤 영업이익을 내면서 S&P 500에 들어갈 만한 조건은 충분히 갖춘 상태였는데 지수위원회에서 S&P 500 지수위원회에서 테슬라의 성장성, 신용도, 안정성, 평판 등을 두루 고려해서 이번에는 최종 편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 겁니다. 그동안 급등을 했던 주가가 여기에는 S&P 500 지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수 편입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S&P 5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시간 내에서도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 테슬라의 지수 편입에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테슬라 주식을 고점이라도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등을 기록을 하시고 계실 텐데 뭐 단기간의 하락은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그저께 그 미국 주식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이런 급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있는 뉴스가 이제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매수라고 하는 뱅크의 콜옵션 매수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손정이 나스닥의 고래였다, 기술적 콜옵션 4.8조 매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지난 한 8월달 이후부터 콜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상승에 베팅을 하는 그런 어떤 옵션 상품을 다량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그 콜옵션 규모가 약 40억 달러, 이 하나로 따지면 4조 8천억에서 5조 정도의 규모인데, 이 콜옵션을 실제인 현물로 따지면 약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00억 달러를 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약 7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콜옵션을 사들이면서 사들이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왜냐면 콜옵션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의 해지 상품으로는 현물 주식을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이 계속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현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여러 빅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정책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이 이런 그 자금의 흐름, 콜옵션의 흐름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일부 빠른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대량의 기술주 매도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콜옵션이 이제 지난이 아니죠. 다가오는 9월 12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고도 하고 네마녀의 날이라고도 하죠. 이 다량으로 매수된 콜 옵션이 이런 어떤 선물 옵션 만기일을 즈음해서 대량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을 파악한 알고리즘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트리거를 일으키고, 이 트리거가 일으킨 알고리즘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최근에 나스닥 주가가 그래도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느냐? 이것은 소프트뱅크가 자기들이 바로 콜옵션을 청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낸 겁니다. 앞으로도 더 콜옵션을 매수를 하겠다, 이런 뉴스를 내기는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이 우리는 뭐 쉽게 설명하면 테마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이 테마주의 어떤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테마주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즉 센티멘탈적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콜옵션에 의한 센티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은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센티멘탈에 의한 투자는 투자라기보다 이제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투기가 되는 순간 불안감은 환매라고 하는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방아쇠, 트리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휴장입니다. 이유는 오늘 그 노동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한
눈치를 볼 만한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는 있습니다. 바로 그린 뉴딜 펀드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증시자금을 제가 어저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시자금이 최근 급격하게 60조에서 12조가량이 빠지면서 5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큰 대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시자금이 이렇게 어떤 추세를 지금 현재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확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을 버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이 넘는 어떤 순매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버텨준 것인데 과연 오늘도 그게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크할 바로메타인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를 보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증시 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부한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고 외인 이탈에도 끄떡없다 개인주도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장밋빛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남들이 다 공포를 이야기할 때가 매수의 타이밍인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태풍 피해 없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